고관절 탈구는 대부분 뒤쪽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수술을 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뒤쪽이 약하기 때문에 다시 터지는 경우가 많아서 요즘 저 같은 경우는 앞쪽으로 수술을 진행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원의 관절연구소.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박정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고관절, 인공관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고관절 골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고관절 골절이나 혹은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무혈성 괴사, 이렇게 보통 세 가지 경우에 가장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관절의 인공관절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고관절의 대퇴골의 골두 부위와 몸통 부위를 대퇴골 속으로 이렇게 넣으면서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게 되고요. 여기까지만 시행하면 우리가 보통 반치환술이라 부르고요. 여기가 맞닿는 골반, 뼈의 절구라고 부르는 곳까지 교체를 하게 되면 이제 전치환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보통 이제 단순 골절에는 이렇게 반치환술을 많이 시행하게 되고요. 퇴행성 관절염이 심하거나 이제 무혈성 괴사인 경우에는 대부분 전치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은 그러면 언제 시행하냐? 골절은 제외하고 퇴행성 관절염이나 무혈성 괴사의 경우에는 대퇴골두가 무너지는 경우에 시행을 합니다. 그때 고관절도 무릎과 마찬가지로 퇴행성 관절염의 병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3기 내지 4기, 대퇴골두가 무너졌을 때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무릎 인공관절 같은 경우는 제가 수명을 예전에 한 15년에서 20년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고관절 인공관절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좋은 수술 기법도 개발이 되고 수술 기구의 디자인이나 재료도 계속해서 이제 변하고 있거든요. 우리 몸에 가장 적합한 인공관절을 개발하기 위해서 의사들도 노력을 하고요. 이런 기구 회사에서도 이제 좋은 제품이 나오면서 점점 인공관절 수명은 길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안타깝게도 30, 40대에도 꽤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럼 왜 30, 40대부터 무혈성 괴사가 많이 발생을 하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이유, 술입니다. 특히 남자분들에게서 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꽤 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정 약물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스테로이드제 같은 약을 어쩔 수 없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피부 질환 등등으로 어쩔 수 없이 주사나 약물을 좀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 대퇴골두의 무혈성 괴사가 좀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예전에 젊었을 때 골절이 됐다거나 태어났을 때 고관절에 탈구가 있었다거나 발달에 장애가 있었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나중에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로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관절의 인공관절 치환술보다는 조금 더 젊은 나이 환자분들에게 시행이 되는 경우가 많은 인공관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지만 다행히 수술 기법과 이런 재료들의 발전으로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공관절 치환술을 했을 때 제가 환자분들에게 좀 받는 질문들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환자분들께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인공관절 수술, 고관절 하고 나서 빠지는 경우, 탈구 많이 생긴다던데 괜찮은가요? 이 질문 제가 많이 받아요. 물론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의 가장 주의해야 될 합병증 중에 하나가 탈구입니다. 우리가 관절 주머니 속에 있는 대퇴골두를 끄집어내고 다시 인공관절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관절 주머니를 봉합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실리면서 뭔가 큰 충격이 가면 고관절이 빠지는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술하시고 나면 다리 사이에 이런 보조기들 많이 껴놨을 거예요. 이게 다리를 적당하게 좀 벌려두면 고관절이 빠지는 걸 좀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평생 이래야 되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고관절 탈구는 첫 6개월 동안 약 75% 이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 그 이후에는 탈구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런데 6개월 안에 탈구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재발성 탈구나 재수술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첫 6개월은 주의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수술을 할 때 기법 차이로 예전에는 그 관절 주머니 뒤쪽으로 많이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고관절 탈구는 대부분 뒤쪽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수술을 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뒤쪽이 약하기 때문에 다시 터지는 경우가 많아서 요즘 저 같은 경우는 앞쪽으로 수술을 진행을 합니다. 밖에서 봐선 잘 몰라요. 피부는 동일하게 절개가 비슷하게 되는데 앞쪽으로 들어가서 수술을 좀 진행하게 됩니다. 사실 수술 시간도 조금 더 걸리고 조금 더 까다롭긴 한데 그래도 탈구의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굉장히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전방 접근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환자분들에게 또 많이 받는 질문이 수술 후에 다리가 좀 짝짝이가 된 것 같아요. 이 얘기 좀 많이 들어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수술은 대퇴골두가 무너졌을 때 수술을 합니다. 결국 수술 전에 무너져서 그쪽 다리가 짧았던 거예요. 짧았던 다리를 다시 원래 모양으로 만드니까 그 다리가 길어지겠죠. 보통은 한 1cm 정도? 그 정도 이제 길어지는 정도가 되는데 환자분들 그걸 좀 불편하게 느낍니다. 차이나게 그렇게 되진 않고 또 그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 적응하십니다. 그래서 한 1cm 정도의 다리 길이 차이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은 잘 됐다고 하는데 무릎이 아파요. 이거는 실제로도 많이 발생하는 후유증입니다. 왜냐면 한쪽 관절을 이제 수술하고 이렇게 불편하다 보면 다른 관절을 좀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체에서 우리가 고관절을 수술하고 나면 아무래도 무릎에 조금 더 스트레스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관절 수술 후에 허벅지 근육량이 충분하지 않다면 무릎 통증을 좀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한 후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주치의 선생님께서 이런 자세는 하지 마세요, 이런 건 말씀드리는 건 당연히 안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과도하게 좀 쭈그려 앉는다든지 바닥에 뭔가 떨어져서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짚는 행위, 바닥에서 뭐 이렇게 짚을 때는 고관절이 이렇게 90도보다 많이 구부러지게 되거든요. 이럴 때는 뒤쪽으로 탈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구부리는 자세를 제가 추천드리진 않고요.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는 자세도 나쁩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술 부위가 또 아프다 보니까 간혹 뭐 집에서 부항을 뜬다거나 아는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는다거나 어디 동네 의원에 가서 주사를 맞거나 이러실 수 있어요. 인공관절 치환술은 굉장히 감염에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 부항, 주사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감염을 유발할 수 있고 재수술까지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인공관절 치환술을 했을 때는 상처 부위 주변으로 어떠한 침습적 행위가 되지 않도록 꼭 주의해 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후에는 뼈와 근육의 건강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으셨던 분들은 반드시 골다공증 치료 꼭 받아주시고요. 없더라도 햇빛과 운동 적절히 하면서 뼈의 건강관리 신경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행도 균형 있게 잘 하고 혹시라도 넘어지거나 다치더라도 고관절에 충격이 좀 덜할 수 있도록 쿠션 역할을 해주는 내 근육량 많이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고요. 오늘 영상이 고관절 건강 회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